얼마나 진도가 빨리 나가겠습니까? 자, 일단 그 305회가 됩니다. 오늘은 그 1차 했으니까 그 2차를 보고 80선 한번 볼게요. 한 19년, 20분. 80선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누가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목차가 보면 여기는 그 2차 그 80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1편하고 2편, 3편이 되어 있습니다. 1편은 할자로 친 문제가 133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이론하고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편에는 이 문제를 김용혜가 손으로 썼습니다. 그 김용혜가 손으로 저술해 가지고 썼습니다. 좀 풀로 썼습니다. 한 10분 걸릴 겁니다. 근데 3편에는 법으로 그 답지에 가능하면은 5분 내에 쓰려고 하면서 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쓰는 연습이 딱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1편에는 이론하고 작년에 사회 문제가 부산의 수산물 전공자들이 답을 매긴 것까지 해가지고 같이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원산지법하고 수산업법이 나갔기 때문에 그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인산 배는 지정력 있고 선호 유통 지금 중간 유통 있고 원산지 예 138페이지를 보십시오.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80선 138페이지가 원산지에 대한 포시 대상은 면제 대상이고 그 다음에 가름 구정이고 거저 포시 위장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문제를 보고 2차를 어떻게 적을 거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36번입니다. 137번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포시 대상과 면제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 김용혜 때 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 대상하고 수산물 유통론 1억제 그러니까 수산물 유통법 1억제 27조 이하의 등록 적으십시오. 거기다가 수산물 유통법 1억제와 구분해야 됩니다. 1억제 1억 수산물 유통 1억제 수산물 유통론 1억제의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전에 수산물 유통법 1차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봐야 되니까요. 자주 보십시오. 지금은 암기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1차 98페이지를 보십시오. 1차 98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1차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있고 여기는 그 2차 80선 138페이지에 원산지 면제 대상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1차 98페이지 보면요. 등록 필수적 등록해야 된다. 그 법규 준수가 있다. 그런데 법규 준수가 있는데 단 행상 노점상은 원산지 면제 포시 예 대상이며 이게 이상하게 말이 좀 잘못됐는데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은 아닌 것 같는데 이거 뒤에가 답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98페이지가. 그러니까 행상, 노점상, 통시판매,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법규 준수는 수산물 1억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도 되는 사람들이다. 가능하긴 가능하지만 이렇게 해마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138페이지는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은 무포장 수산물, 대행수산물 외국에서 미포시 요구한 경우 딱 3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포장 수산물 그 다음에 대행수산물 이게 좀 구분이 좀 안되는데 그 다음에 외국에서 포시하지 말라고 포시했을 때 외국에서 요구했을 때 1번, 2번, 3번이 수산물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입니다. 이게 시험 구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험 때 2회 때 놓았습니다. 그래서 98페이지 1차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도 되는 사람들이다. 가능은 한데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할 때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억 그다음 유효기간이 있죠. 1억 투자 관리 98페이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3년, 양식 5년, 보고 3년. 이것도 1차 기출이고 2차 기출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품질 인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앞 87페이지입니다. 적으십시오. 여기다가 앞에 품질 인정 유효기간 앞에 85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 구중하고 지금 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일단 나중에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가니까. (6번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 대상인데 등록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런데 그게 빠져가 있네요. 이 98페이지는요. 등록 필수적 등록 대상인데 안 했어요. 아, 여기 있네요. 자, 98페이지 위에 필수적 등록 대통령령에 따라서 유통판매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자,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지행 위반했을 때는 99페이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요거까지 구분해 두시고요. 자, 유통 1호까지 왔습니다. 앞에 98페이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2차를 정신없지만 2차 가보겠습니다. 2차에 보면요. 가태료 구정이 있습니다. 자, 원산지 포시 대상이니까 몇 조입니까? 원산지법 5조죠. 자, 5조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5조의 면제 대상을 적으라 하니까 개념 5조 1항 면제 대상 위반시 구정 가태료 구정까지 가태료 구정을 나열시킨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5조 1항 원산지 포시 대상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12가지 어기되면 3600. 그 다음에 조리 등 수족관의 진설시는 5만원 1000만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 포시 기준으로 대통령 어긴 경우는 5조 사항이죠. 5만원 1000만원 이하. 원산지법 5조 원산지 대상을 어긴 경우는 5만원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포시 대상을 어긴 경우는 5만원 1000만원이 3개가 녹았습니다. 그러나 집단거시소 영수증 보관을 안 했으면 2, 4, 8 가태료를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고요. 아, 이렇게 적는다 생각만 하십시오. 일단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원산지 가름 구정입니다. 그러면 5조 2항이죠. 그 다음에 12개를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게요. 여기도 이제 근거가 1, 2, 3인데 근거가 6조 2항이 아니고 5조 2항입니다. 6이 5로 바뀌어야 되고요. 가름 구정입니다. 자, 이거 볼게요. 원산지 가름 구정은 원산지 메이드 인 코리아 대신에 이런 구정이 있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지? 그럼 대신 해주겠게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산지 포시 대상에 보면은 수입을 했을 때 뭐 했을 때 이런 구정들이 다 나올 겁니다. 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5조 2항의 가름 구정을 봅니다. 대신하는 거 대체 구정이 메이드 인 코리아 대신에 쓸 수 있는 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조 포중국의 포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금산업진흥법에 산업진흥법에 천일염 포시가 있습니다. 천일염 포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양산업발전 기타법입니다. 원양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쌍 포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박이 이제 바다로 국기를 대한민국을 달고 원양을 잡았으면 거기에 법에 따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뭡니까? 또 우리가 포준국의 붐을 따릅니다. 특산물 인정 붐에 따랐습니다. 특산품 인정품 인정 기준을 따라 가지고 포시를 했습니다. 법 농수산물법 14조 이하죠. 이게 가름 구정입니다. 그걸 어떻게 적을 거냐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지, 법에 있는 열 몇 가지를 달달달 외워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농수산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은 국민한테 이중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게끔 하나만 가지고도 원산지 포시 대상에 대한 기준에 대한 법, 행정, 허울이 있다면은 중복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게 가름 구정입니다. 그 말을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적었지만 나중에 뒤에는 어떤 의의 같은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8번입니다. 원산지 거짓포시 예시의 위장 혼동입니다. 6조를 적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헷갈립니다. 헷갈려. 위장이 먹고 혼동이 먹고 이메 그러고 나서 이제 6조에 대해서 처벌구정, 시정명령, 공포명령, 징역벌금, 교육수강 이만큼 적어놨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39입니다. 가징금 그 6조 이하의 가징금입니다. 가징금 부분을 한번 넘겨볼게요. 개념. 부당 부정한 수입으로 수익을 환수하면서 사업자 등의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행정명령을 간접적으로 이행을 하게 하는 새로운 행정제재를 말한다. 개념을 적고요. 6조 2항의 근거를 두고 6조 1항 2항이 어기가지고 6조의 2의 가징금을 부여하죠. 위반 사례. 그리고 이제 가징금 위반칙은 6조 위반은 2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억을 초과 못합니다. 그건 나중에 그 2편에 답지에 보면 그걸 적어놨을 겁니다. 그게 3억을 초과 못하고 구간별로 있습니다. 100만원 알로는 어떻고 200만원 알로는 어떻고 60만원 알로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6천부터 3억까지는 어떻고 나중에 2편에 가면 있습니다. 2편에. 그 다음에 40조는 5조 6조 위반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41입니다. 공포명령입니다. 공포명령은 6조 2항을 9조 2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입니다. 9조 2항 적으십시오. 9조 2항입니다. 9조 1항 행정 처분, 행정 제재를 시정명령이나 판매 금지를 어겼어. 두 분 이상 어겼어요. 그죠? 그리고 또는 거짓포시, 6조를 거짓포시를 했을 때는 공포명령 한다. 공포명령 대상자는 가제증자, 시도시자까지 다양하게 많더라. 홈페이지 많더라. 그리고 공포명령 내용, 그리고 유전자 변형에 대한 공포명령하고 비슷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올해도 작년에도 놓았고 두 분인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2차, 이 정도만 고민하면 됩니다. 원산지법. 이해는 같지? 이해만 하시고 너무 막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초기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되고. 이 공포명령을 할 적에 네. 그 예를 들어 그 어업인이라든가 원산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청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청에서 어디 관부라든가 어디 예, 그런데 홈페이지 때립니다. 홈페이지 때리고 일간 신문에 때린 거는 유전자 변형에 대한 공포명령이고 1차 한번 보시겠어요? 1차 책을 보면요. 공포명령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어딘가 공포명령 한번 찾아볼래요? 1차 책. 165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안전성 검사 유전자 변형입니다. 예. 어디서? 160. 여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러봐봐, 100 몇 페이지? 165페이지. 오케이. 106페이지 아니야? 106페이지네. 자, 106페이지에 유전자 변형에 대한 그 공포명령이 있습니다. 59조입니다. 공포명령이 있습니다. 예, 공포명령하고요. 원산지법 9조에 대한 공포명령이 약간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몇 페이지냐면요. 그게 165인가 봐요. 아, 165, 오케이. 여기 이제 165입니다. 뒤에 원산지는 이거 적어 놔십시오. 그 앞은 106페이지고요. 그러니까 69조입니다. 59조입니다. 유전자 변형료, LMO 공포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106페이지는 뒤에 165페이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165페이지에 원산지 포시에 관한 공포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나중에 시민까지 해가지고 작년에도 놓았고요. 그것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면 이제 여기는 공포명령은 유전자 변형 공포명령은요 일간 신문에도 때립니다. 유전자 변형 공포명령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59조의 공포명령 어떻게 되냐면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홈피도 때리고 이 사람이 명령을 때리잖아요. 명령을 하면요 위반자가 위반자가 일간 신문에도 때립니다. 일간 신문에 전국에 하는 일간 신문에 때립니다. 때리면서 나 이렇게 위반했어요 이렇게 때립니다. 이게 지금 59조 LMO 유전자 변형에 대한 공포명령의 특징입니다. 근데
원산지에 관한 어떤 그 포시가 잘못돼가지고 구조 이항에 따라서 공포명령을 때리면요, 위반자가 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양한 그 관세청장이라든지 시구공이라든지 소비자 보호원까지 홈피를 때립니다. 공포명령 홈피를 때리면서, 그리고 공포 내용까지도 이제 보이겠죠. 그렇지만 위반자, 원산지 포시가 난 위반자가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혼자서 그냥 막 깨져버린 거, 작살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전자 변형은 19약 만주처장의 홈페이지도 때리고 명령도 때리고 공포도 때리겠지만, 위반자도 일간신문에 나 이렇게 위반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명령도 좀 차이가 있고요. 공포명령은 비슷하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이때까지 106페이지가 공포명령이 2번 나왔습니다. 2차에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이제 2차를 보면은 2차 문제가 작년에 한번 볼게요. 어, 232페이지 2차 80선입니다. 80선에 232페이지 2번입니다. 2번. 네, 2번입니다. 18년도 사이에 2번입니다. 80선 232. 네. 여기 보면은 공포명령이 여기가 아까 전에 1차 106페이지 그리고 1차 원산지 165페이지까지 비교를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공포명령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이거는 뭐죠?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을 공포명령을 때렸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는 원산지 포시네요. 그러니까 165페이지 9조 2항의 공포명령을 낸 겁니다, 작년에. 그런데 유전자 변형 59조의 공포명령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 골랄 거는 위생등급은 아니겠죠. 영업소 주소, 수산물의 품질 아니겠고, 위반 내용, 영업의 종류 한 3개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한번 보자. 위반 내용, 영업자 주소, 영업 종류 맞네,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작년에 놓았기 때문에 59조 유전자 변형의 공포명령과 이거 비교는 차이는 뭐냐? 여기에는 19약 만주처장이 공포하는 게 홈피를 때리는 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반자도 일간신문에 때립니다. 그런데 얘는 원산지 포시가 원산지 포시는 다양하게 홈피를 때리면서 공포를 합니다. 그렇지만 위반자가 하는 행위는 없지만 나중에 뭡니까? 징역도 갈 수 있고 벌금도 때릴 수 있고 육주를 있으면 가지고도 먹을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차이입니다. 제가 출제하면 이거 됩니다. 차이를 뭐냐? 그런 5점짜리 내기는 힘들더라도 차이가 이겁니다. 그래, 아까 전에 차이가 몇 개입니까? 요거 오늘 차이 하나 있었고, 수산물 1억제 보면 유통론의 면제 대상하고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하고 차이. 그리고 따라서 수산물 1억제의 유효기간, 그리고 품질인증기간 농수산물 원조의 차이. 오늘 3개 언급을 다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정리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번 정리해가지고 카페 올리든지 한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마치도 들어갔습니다. 너무 진도 많이 나가지고. 네? 형, 이해 안 가는 거? 이해는 가잖아, 형님. 유전자가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유전자보다 더 심한 게 원산지 벌칙입니다. 유전자 변형가지고 유전자 변형에 거짓으로 했으면요, 7년 이하의 징역이다, 1천만 원이다, 1억 이하의 벌금을 때리는 게 제 최고입니다. 아, 근데 원산지는 뭡니까? 5년 내에 그 묻고 한 번 더 했으면 1월 이상 10년, 그리고 나서 500만 원 이상 1억 5천에 벌금까지 묻잖아요. 원산지 포시에 관한 위반한 게 더 큰 거예요. 6조가.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이 큰 거죠. 근데 그게 작년에 2차에 놓았습니다. 17년도에 놓았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